예전에 백종원 씨가 대화의 희열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장사를 시작하기 전에 잘 되는 집을 가지 말고 잘 안 되는 집을 가봐라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잘 되는 식당에서 먹어보면 빈틈만 보여. 이거보다 내가 낫지. 음식도 왠지 형편없이 보이고 더운다는데 막 음식은 몰라도 그 손님을 맞이하는 서비스나 주인의 행동이나 이게 다 못된 거 안 되는 것만 보여. 이거랑 비교할 때 난 잘할 것만 생각 드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만 엄청나게 급한 거야. 메뉴가 정해지면 안 되는 데를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거의 80%는 장사 안 해. 포기해 거기서. 내 모습이 보여 거기서. 칼국수를 하기로 했는데 칼국수 집에 가. 근데 가서 먹어봐. 거기서 가슴이 덜컹하는 거야. 왜냐? 맛있거든. 잘 되는 집을 가면 단점만 보인다 이거예요. 가서 보면은 사람들이 엄청 줄을 서고 와서 맛있게 먹고 이런 모습을 보긴 보는데 막상 먹어보면 그렇게 특별한 맛이 아니라는 거지. 근데 그거를 장사를 준비하는,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걸 보면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바심을 더 내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왜 잘 안 되는 집을 가보라 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잘 안 되는 집에 가서 보면 자신의 모습이 보인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앞으로 오픈해서 창업을 해서 장사를 시작하면 그 미래가 이렇게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둘이서는 이런 집이 아니라 이 잘 안 되는 집, 이 안 되는 집의 모습에서 내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장사를 하지 마라, 창업을 하지 마라 라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 이야기 완전하게 공감을 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전 잘 되는 집을 가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잘 되는 집에 가서 단점을 찾지 말고 장점을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집은 왜 잘 될까? 이 집은 어떤 이유로 손님들이 이렇게 많이 찾을까? 위치라든지 맛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다양한 요소들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손님들이 거기를 찾으시는 거거든요. 어떤 매력이 있기 때문에 손님들이 이 가게를 줄을 서면서까지 먹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잘 되는 집을 가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잘 되는 집을 가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잘 안 되는 집을 가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은 뭐냐면 왜 잘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한 분석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제가 잘 안 되는 집을 가보잖아요. 그러면 맛은 꽤 괜찮아요. 웬만하면 어느 정도 이상의 맛을 내는 분들은 많아요. 왜냐하면 요즘에 유튜브만 들어가도 굉장히 많은 레시피들이 나와 있고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지 좋은 레시피를 구할 수 있는 통로는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요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집은 잘 되고 이 집은 잘 안 될까라는 그런 부분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잘 되는 집도 가보고 잘 안 되는 집도 가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세 번째, 저는 장사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세 가지 행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잘 되는 집을 가보는 거. 잘 되는 집을 가서 이 집은 왜 잘 되는지, 어떤 단점이 있는지, 만약에 내가 이렇게 잘 되는 집을 운영을 하게 된다면, 잘 되는 집을 만들어내게 된다면 나는 이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해서 하고 싶다라는 부분을 본인이 분석을 해서 적습니다. 두 번째는 잘 안 되는 집을 가보는 겁니다. 잘 안 되는 집을 가서 거기를 또 분석을 해보는 거죠. 여기는 왜 잘 안 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점은 또 뭐가 있을까?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잘 안 되는 집에서도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도 분명히 배울 것이 존재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배울 것은 무조건 존재해요. 그런 부분은 배워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행동을 무조건 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뭐냐면 제가 지금 책에서도 쓰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예전에 강연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강연을 하는데 거기에 장사를 하시는 분이 한 분 오셨어요. 이분은 떡볶이 장사를 하시는 분이셨는데 본인이 인플루언서들을 통해서 공부도 해보고 그 다음에 온라인 마케팅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굉장히 열심히 이것저것 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매출이 올라왔는데 그 이상을 넘어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인플루언서 광고를 하지 않으면 또 떨어지고, 마케팅을 하지 않으면 또 떨어지고,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어떤 조언을 드렸느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장사를, 창업을 하기 전 꼭 해야 될 행동, 잘 되는지 가보기, 잘 안 되는지 가보기,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적어도 100군데는 가보기 라는 이 세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 장사는 요즘에는 특히 덕후처럼 장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 가지의 음식을 가지고 장사를 하려면 그 음식에 대해서 덕후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두끼떡볶이라는 브랜드를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 두끼떡볶이라는 브랜드의 대표님이 예전에 무엇을 하셨던 분이냐면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떡볶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떡볶이 카페를 대표하시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활동을 하셨냐, 전국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떡볶이 집들을 다 가보시면서 후기를 남기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런 행동을 하시던 분들이 모여있는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분이 결국은
떡볶이 덕후셨던 거예요. 떡볶이를 정말 좋아하시는 떡볶이 덕후신데 이 떡볶이 카페를 운영하면서 자기와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카페를 운영하시면서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떡볶이들을 먹어보고 그 후기들을 접하고 이런 곳은 이래서 잘 되고 이런 곳은 이래서 안 되고 이런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보신 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금 전에 하나의 장사를 시작하려면 그 분야의 덕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는 거냐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이 떡볶이 카페를 운영하시다 보니까 떡볶이 행사라든지 떡볶이 축제라든지 그 다음에 떡볶이 브랜드에서 신메뉴를 런칭한다든지 새롭게 떡볶이 브랜드가 나왔다든지 이런 것들에서 초청을 진짜 많이 받으시고 그런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다 보니까 진짜 많은 떡볶이 집들을 가보고 그 떡볶이들을 드셔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제가 알기로도 한 100군데 넘는 떡볶이 집을 가보셨을 거예요. 100군데 넘는 100가지가 넘는 떡볶이를 드셔보셨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분이 처음 이 떡볶이 카페를 시작하셨을 때 아, 나 떡볶이 장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떡볶이 카페를 시작하신 건 아닐 거란 말이죠. 뭐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떡볶이를 좋아하셔서 이 카페를 시작하셨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떡볶이 집들을 다녀보니까 아, 이런 것도 하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본인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께 떡볶이라는 브랜드를 가보면 본인 마음대로 본인의 입맛대로 떡볶이를 만들어 먹는 브랜드거든요. 그런 가게거든요. 예전에 어떤 영상에서 봤던 내용인데 우리가 국밥집을 가서 국밥을 먹었을 때 맛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근데 누군가가 했던 얘기인데 생각을 해보면 국밥집은 여러분 우리가 직접 간을 하잖아요. 내 입맛에 맞게 간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맛있게 느껴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영상을 예전에 본 적이 있거든요. 이 두끼 떡볶이를 창업하신 이 대표님은 이렇게 많은 떡볶이들을 다 먹어보면서 혹시나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으셨을까? 사람의 입맛은 다 다른데 이 하나의 떡볶이를 만들어내면 이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각각의 다른 입맛들을 다 만족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가게를 만들면 어떨까? 그런 가게를 만들 수는 없을까? 이 각각의 입맛을 다 맞추기 위해서는 내가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것보다 이 사람들이 직접 와서 본인이 원하는 재료를 넣어서 떡볶이를 만들어 먹는 그런 가게를 차리면 어떨까? 잘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두끼 떡볶이라는 이런 브랜드를 창업하신 게 아닐까라는 이건 저희 분석이에요. 내피셜이에요. 얘기를 듣거나 영상을 보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내피셜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러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창업을 하기 전에 장사를 하기 전에 최소한 100군데 정도는 가보라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잘 되는 집을 가보는 것도 좋고 잘 안 되는 집을 가보는 것도 좋아요. 근데 그런 곳들 한두 곳을 가서는 사실은 분석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한 100군데 정도 가보면 그래도 조금 보이실 거예요. 제가 그 강연에 오셨던 그 고민이 많으신 딱 업체 대표님이 저한테 이런 벽에 막혀 있다,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앞으로 내가 어떤 식으로 장사를 해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길래 한 100군데 정도 떡볶이집을 가보세요. 100가지 정도 떡볶이를 한번 드셔보십시오. 그러면 조금 길이 보이실 겁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물론 그 답이 무엇인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도 아직까지 한 100군데 정도 떡볶이는 먹어보지 않았거든요. 100군데 정도 음식점은 가봤지만 100군데 정도 떡볶이는 먹어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답이 무엇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최소한 그건 압니다. 만약에 떡볶이집을 차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 100군데의 떡볶이를 먹어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떡볶이집을 만들면 굉장히 완성도의 차이는 날 거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100군데 가본 사람이 훨씬 더 대중의 입맛에 맞는, 대중의 니즈에 맞는 떡볶이집을 차릴 거예요. 제가 지금 책에서도 쓰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장사를 실패할 확률을 낮출 수 있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방법이 덕후처럼 장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방법처럼 떡볶이집을 하려면 최소한 100군데 정도는 가보고 그 후기를 본인의 블로그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거기에 남기시는 거예요. 국밥집을 차리실 거라면 국밥집 100군데 정도는 가셔서 그 국밥에 대한 후기나 어떤 맛에 대한 리뷰나 이런 것들을 본인의 블로그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유튜브에 남기시라는 거예요. 그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팔로우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음식에 대한 덕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생각을 가질 거냐면 이 사람은 이 음식에 대해서 정말 진심이구나, 이 음식에 대해서 덕후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음식점을 차리면 한 번씩은 와줄 거란 말이죠. 괜찮은 집을 차릴 거라는 신뢰가 있을 거예요. 그럼 마케팅을 따로 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음식점을 차렸을 때 완성도도 높일 수 있을 거란 말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장사를 하기 전에, 창업을 하기 전에 꼭 해야 될 행동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꼭 생각을 해보시고 꼭 실천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장사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으시다면 3가지 행동 정도는 하시고 창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도 실패 확률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장사는 성공할 확률을 높이는 것보다 실패할 확률을 낮추는 게 더 유리한 게임입니다. 이 안은 전쟁터거든요. 정말 엄청난 준비를 하고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러면 본인이 거기에 뛰어들었을 때 정말 딱 총 하나 들고 뛰어드는 그런 실수를 범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장사를 시작하기 전에, 창업을 시작하기 전에 최소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이 말씀처럼 3가지 행동 정도는 반드시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창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